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교단발전위원회가 전국 노회장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련회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농어촌 목회자 전국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 현장에 CTS 카메라가 나가봤습니다. 팬데믹 이후 교회 미디어 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한인 교회들을 위한 미디어 문화사역 컨퍼런스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기독교 대안교육이 자녀 교육으로 고민하는 이 기독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연중 기획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CTS 뉴스입니다. 전국 노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해야 교단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교단이 각 노회 리더들을 한자리에 모아 소명의식을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생명나눔 헌혈운동과 우크라이나, 국내 산불 재해 지원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의 극복을 위해 예수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교단의 영적 부흥과 연합을 위해 각 노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교단발전위원회가 전국 노회장 수련회를 개최한 겁니다. 수련회 현장에 참석한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노회장들에게 총회의 중심이자 노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라고 격려했습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총회, 노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일 분들이 바로 노회장님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려고 주의 영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보이지 않는 실체를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총회 설립 45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회장들의 기도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강조하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노회와 총회를 섬겨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할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의 생명이 성도들한테 가슴에 뿌려줄 때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들 노예에서도 정말 정치하지 말고 눌리고 갇힌 자, 교단에 들어온 사람한테 따뜻하게 사랑을 해주세요.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예장 백석총회 김진범 부총회장은 이번 회기에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노회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련회 기간 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각 노회 부흥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소망했습니다. 수련회에는 저명한 교단 목회자들이 이끄는 영성집회와 강의, 새벽 기도회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회장들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을 노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배워가는 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수련회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집니다. 각 노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 섬김과 리더십의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채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농어촌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어 해당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시름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농어촌 목회자 전국 선교대회를 열고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 인구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농어촌 교회의 현실은 더합니다. 60대 이상 출석 교인이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목회가 겪는 어려움은 비단 고령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생활고라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농어촌 목회자 절반 이상이 월 150만 원 미만의 사례비를 받고 있는데 100만 원 미만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39%나 됩니다. 많이 시달리고 있죠. 많이 시달리고 있고 목사님들이 이중잡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또 사모님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바가지로 참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사람도 부족하고 또 재정도 부족하고 또 그 주일학교 운영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2차 농어촌 목회자 전국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용기와 자긍심을 주고 만남을 통한 위로와 교제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사에서는 특별히 우수 농어촌 목회 사례를 선정하고 사역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마을 목회가 농어촌 목회 활성화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수 사례로는 지역사회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며 마을을 섬기고 있는 광주 광복교회, 문화 목회를 펼치고 있는 양평 매곡교회, 도토리숲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충북 생극교회,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경남 미전교회가 선정됐습니다. 총회 측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각자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촌에서든 어촌에서든 우리가 목회하는 그 자리가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농어촌 목회 현장. 지역과 교회 그리고 교단과 소통하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는 교회에서도 다양한 미디어 작업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영상으로 기독 문화를 알리며 호응을 얻고 있는 위러브 팀이 뉴욕을 방문해 한인 교회들을 위한 문화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손민석 기자입니다.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린 위러브 문화사역 컨퍼런스. 온라인 사전 등록을 마친 한인교회 목회자와 청년 리더 등 25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우어 스토리라는 제목의 주제 강의로 시작된 이날 컨퍼런스는 실전 리듬 구성과 음향 설정 등 음악 분야의 강의뿐 아니라 영상 제작,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미디어 선택 강의도 열렸습니다. 같이 또 곡을 써보는 시간이라든지 또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지를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싶어서 그걸 이제 동부에서 이제 미주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오후까지 분야별로 진행된 선택 강의에선 위러브 멤버들이 각자의 파트에서 사역 중에 겪었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 후엔 참가자들과 교회를 찾은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컨퍼런스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까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러브 팀의 열정, 또 열심이 느껴지는 시간이어서 저 또한 도전받고 또 어떤 사역에 힘쓸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러브의 강점이 그 시대의 공감을 얻는 가사에 있다 보니까 오늘 이 가사들에 집중하면서 정말 은혜롭고 감동이 되고 이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정말 귀한 찬양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뉴욕 문화사역 컨퍼런스를 끝으로 미 동부 투어를 마친 위러브 박은총 대표는 앞으로 해외 디아스포라들과 만남을 확대하고 세계와 동역하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비전을 밝히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면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부정적으로 세상을 지금 많이 보고 교회를 보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요소들은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그냥 좀 더 넓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하실지를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이 이 부분에서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위러브와 함께한 뉴욕 컨퍼런스는 지역과 언어, 문화의 차이를 넘어 찬양을 통해 서로의 믿음을 확인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CTS 뉴스 손민석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자녀 교육일 겁니다.
특히 크리스천 부모들은 학업과 신앙 모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랄 텐데요. 그 대안으로 최근에는 기독교 대안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과연 받기만 하는 교육이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신앙적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최근 2년여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 수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강조됐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와 교회에 관한 오해와 수많은 비난에 노출된 현실, 그리고 공교육에서 반성경적 내용을 가르치는 상황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과 신앙생활을 돕는 기독교 대안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설립한 지 13년 된 이야기학교는 운동과 악기는 물론 농사를 짓거나 지역사회 기반 프로젝트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입시 위주의 공교육과는 교육 방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고학년이 되면 유럽 여행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며 자신의 진로를 꿈꿉니다. 모든 방문지와 일정은 학생들이 계획하고 평가하는 게 특징입니다. 학생들은 자유로운 교육과정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공부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설립 과정부터 7,000명의 선교사 양성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위해 한 방향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빛의 자녀학교. 모든 교과목을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연결해 수업합니다. 특히 매일 이루어지는 새벽 예배는 아이들이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정체성이 빛의 자녀임을 깨닫는 좋은 훈련의 장입니다. 기독교 대안교육, 이 시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퀴어 행사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서울시가 오는 16일 서울광장에서 퀴어 행사를 개최하도록 최종 허용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퀴어 축제를 축소하고 신체 과다 노출을 제한하는 등 조건부로 승인한 것은 진일보한 노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의 광장 허가 취소를 촉구하면서 다시는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2022 교역자 학예 수련회를 갖고 영성회복과 교단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총회장 류금순 목사는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을 통해 역사하신다면서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예장 중앙총회 목회자들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시간을 무사히 극복해온 예장 중앙총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총회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 미래를 향해 전진해 가자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 국가 지도자와 한반도의 평화, 교단의 부흥 발전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73차로 열린 예장 중앙총회 교역자 학예 수련회에는 전국에서 50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했으며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임성택 목사 등이 강사로 3회에 걸친 특강과 목사 사경회, 코이노니아 축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2022년 상반기 선교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타겟 2030을 재구성해 새로운 비전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대응 사무총장은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 100만 자비량 선교사 파송이라는 당초의 목표에서 벗어나 코로나 같은 시대 상황을 반영해 질적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존 내용의 K-팝, K-방역 등과 선교를 접목하는 K-미션과 글로벌 파트너십의 확장 등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한편 2030 세대의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티미션교회의 청년의 뜰 청년미래은행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시티미션교회는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의 뜰 청년미래은행에 4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시티 미션교회 이규 목사는 청년들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이 전해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의 뜰 청년미래은행은 금융교육과 실전 훈련을 통해 건강한 금융을 배워 악순환을 예방하고 선순환을 만들자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돈을 배우고 모으고 빌리고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질적 보호체계 마련과 현장형 실행 계획 수립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 가정 자립 지원 사업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라며 포럼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이어 월드비전 홍보대사 유지태 배우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 가정을 돕는 의미 있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발표에는 월드비전 위기아동 지원팀 김은영 팀장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신나래 연구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월드비전은 포럼 논의 내용을 토대로 가정폭력 노출 아동에 대한 법률의 구체화, 부처 간 협력을 위한 정부 정책 개정과 실행, 가정폭력 노출 아동 지원 예산 확대 등의 정책을 관련 부처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회가 김신양 부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창립 이후 첫 여성 이사장인 김 이사장은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해 YMCA의 발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NGO 글로벌 생명 나눔이 캄보디아를 위한 의료품과 구호물품 2차 선적식을 개최했습니다. 선적 물품에는 4억 6천만 원 상당의 의료용 침대와 의료기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글로벌 생명 나눔은 올해 안에 두세 차례 추가 선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와 한국성서대학교 학생들이 미랄복지재단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동화책 제작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점자 동화책은 점자를 배우고 있는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 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이 다음 달 여름 수련회 빔 캠프를 개최합니다. 안심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수련회에서는 RPG 게임 형식의 야외 프로그램과 빔 워십과 특별 강의, 콘서트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지난 5월 인도에서는 50도라는 믿기 힘든 기온이 측정됐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만큼의 엄청난 폭염이었는데요.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와 기후 위기 속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앞장서는 녹색 교회가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부터 리필 스테이션까지 군산 한일교회 생태 선교를 김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도들이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챙겨 거리로 향합니다. 군산 한일교회 전도팀이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줍깅에 나선 겁니다. 도로변 담배꽁초부터 폐철길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까지 구석구석 청소합니다. 모든 사역이 멈추게 되었어요. 쓰레기라도 주워서 지역에 좀 우리가 보탬이 되고 생태계도 보존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어서 심각한 기후위기로 생태계가 무너진 가운데 군산 한일교회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생태 선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도 생태 선교의 일환입니다. 교회 카페는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에 음료를 주고 성가대에선 이름표를 붙인 개인 머그컵을 사용합니다. 교회는 포장재 없이 본품만 구매할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도 운영합니다. 성도들은 쓰던 용기를 가져와 주방 세제나 세탁 세제를 담아갑니다. 너무 많은 쓰레기들을 배출했었는데 리필 스테이션 사용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지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지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사무실에 보이는 노르스름한 사탕수수지도 교회의 친환경적 면모를 보여줍니다. 100% 생분해되는 비목재 사탕수수지로 전도지 등 교회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출력하기 때문입니다. 군산 한일교회는 창조 세계를 지키고 세상의 모범이 돼야 할 교회가 생태 선교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역과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세상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또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꾸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본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 군산 한일교회는 7월 한 달간 생태적 전환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지역교회가 환경보호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돈의 논리로 인해서 움직이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상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그런 신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가 발벗고 나선다면 그들보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창조 질서를 실천하자라고 그렇게 저는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회복된 창조 세계 속에서 모두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생태 선교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지리산 노고단과 왕시루봉에는 우리나라 근대문화 역사와 한국 기독교의 소중한 유산이 있습니다. 이곳 지리산 선교사 유적지를 문화재로 등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오늘은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 보존연합 사무총장이신 오정희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 보존연합 어떤 단체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시청자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2007년 12월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서 8개 교단이 초교파로 연합해가지고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그 1800년대부터 시작된 외국인 선교사들의 자료를 발굴하고 또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지리산 선교 유적지를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은 초기에 오셨을 때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률이 95%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한 저희 그 조선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 병원이나 의료시설 하나도 없었는데 그 병원을 세우고 결핵 환자, 또 간질 환자, 또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초기 수술하고 시술하는 어떤 그러한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그분들의 그 공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뜻 그대로 시간의 기록인데요. 그 대한민국 개학의 현대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저희 법인에서는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리산 선교 유적지 어떤 의미와 또 가치가 있습니까? 지리산 수양관에서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됐고요. 또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된 과정에서 한글 문법이 최초 세워지고 또 정립이 되는 그러한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왜 노고단이나 왕시루봉 그 1000m 고지 위까지 올라가셔야 되는지, 그런 67명이나 사망을 하셔야 되는지, 우리나라 풍토병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면역 항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35세였다고 그래요. 그 아픔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흔적과 또 성경을 번역하면서 문법으로 정립이 되는 과정에서 전 국사편찬위원장이셨던 이만열 박사님께서 이 노고단의 역사라는 것은 지리산 수양관의 역사는 비단 기독교인뿐이 아니라 온 국민의 유산으로 일정 부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뿐 아니라 한국 근대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단체를 섬겨오면서도 분명히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문화재로 보존하고자 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좀 의식 수준에 그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타 종교에서 본인들 어떤 종교의 성지 모텔이에요, 지리산은. 근데 지리산은 분명히 온 국민의 유산이지 어느 특정 종교의 성지 모텔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종교는 문화재가 되지
못한다는 이러한 발상은 굉장히 뒤떨어진 발상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조용히 응대도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우리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너무나도 큰데 유적지가 타 종교하고 저희 종교하고의 마찰인 것 같으면 오히려 유적지가 의미가 폄하될까 봐 저희는 대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도코모모 코리아 근대 건축 보존회와 용역을 체결해서 그 620페이지 분량의 용역 보고서가 출간이 됐고요. 또 만화나 그리고 심포지움을 여러 차례 통해서 그렇게 또 일간지에 뭐 동아일보랄지 중앙일보, 조선일보, 광주일보, 국민, 뭐 한겨레, 한국일보, 국민일보, 뭐 아주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노력으로 전문가 간담회에서 문화재로 인정한다는 평가를 받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네,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재로 인정받기까지 힘써 오셨는데요. 최근 보존연합에서 책을 발간했다고 들으셨습니다. 어떤 내용과 의미가 담겨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뿌리인 어떤 그 역사에 대한 고증 자료가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교회들이 뭐 예용적으로는 발전하고 뭐 부흥 성장했다고 하나 정작 저희가 정말로 갖춰야 될 부분에서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저희 법인에 소강성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이뉴한 박사님이 공동이사장으로 계시는데요. 마침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작년에 한교총의 이사장직을 맡고 계셔서 문광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3년간 지원을 받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5권, 또 5분의 선교사님,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15분의 선교사님들 고증 자료가 발간이 되게 됐습니다. 네,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희생이 담긴 책, 저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산 기독교 선교유적지 보존연합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비전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요, 저희 유적지가 사실 그 일반 시민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이곳만은 지키자 공모전이 있었어요. 2012년도에 저희가 공모전에 참여해서 소중한 문화유산상을 탔습니다. 그 소중한 문화유산상을 받았는데 그 건축물이 1962년도에 건축이 되다 보니까 목조 건물이라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힘써 일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선교 유적지 교훈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로 회복이 되고 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라나는 크리스찬 청소년들에게 그 선교사님들의 섬김, 희생, 사랑, 그 기독교의 그 본질이 되살아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정말로 교훈의 장소로 하나의 크나큰 교훈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양동제일교회가 전쟁으로 국내에 귀국한 우크라이나 파송 선교사들을 초청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5차례로 나눠 드려진 주일 예배에서는 예장통합총회가 우크라이나에 파송한 5가정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현지 사역과 우크라이나의 생생한 실정을 전하며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CTS 제주방송이 히트쇼 어린이 뮤지컬 슈퍼히어로 제1을 개최했습니다. 서귀포와 제주시에서 진행된 이번 뮤지컬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신나는 찬양과 흥미로운 스토리로 담아냈습니다. 공연에 참석한 아이들은 구원의 기쁨과 신앙을 고백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올해로 개국 11주년을 맞은 CTS 제주방송은 오케스트라 연주회 등 문화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주지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교회여성연합회는 2022 나라와 국군장병과 부모를 위한 어머니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군선교연합회 제주지회 이사장 박창건 목사는 우리 장병들을 마음에 품고 군선교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며 동역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군 복음화, 제주의 교회 여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7회 전남경찰청 경목연합회 정기총회가 영광대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경목연합회장 김광현 목사는 연합회 회원들이 하나 되어 건강한 사회의 버팀목이 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선 제26회기 직전회장 김광현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영광대교회 김용대 목사를 제27회기 신임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호남신앙동지회가 제51회 제2차 전체 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보배로운 교회 류철배 목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의 뿌리를 내려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권면했습니다. 호남 지역 18개 노회 임원으로 조직된 호남신앙동지회는 오는 8월 15일 제52회 정기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주 글로벌 시민학교 설립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8월 개교 예정인 전주 글로벌 시민학교는 3세부터 16세까지 다문화 가정과 중도 입국자, 내국인 학생을 모집 대상으로 영성과 지성, 인성 향상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전액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CTS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8번째 설립되는 전주 글로벌 시민학교는 말씀에 기초한 SOT 교육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살립시다. 지난 2년간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함께 모여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전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모일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8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